안녕하세요. 종로에커스 끝장 토익에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임세훈입니다. 24년 8월 적중 예상 특강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적중 예상 특강은 문제를 좀 여러분이 풀고 나서 듣는다. 요거를 좀 가정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이 문제를 풀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가셔가지고요. 토익 게시판 자료실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다운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최신 문제 다운 받으셔서 꼭 푸시고 같이 이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파트 1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파트 1은 사진이 있죠. 자, 사진을 볼 때 우리가 그냥 뒤죽박죽 보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사진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정해놓고 갈 건데요. 이렇게 네 가지의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거예요. 그럼 지금 사진에 사람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의 동작을 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영어로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말적으로만 대략적으로 대범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이분은 보아하니 일하는 중일 거예요. 설마 여기서 핸드폰하고 노는 장면을 토익에서 보여주진 않습니다. 아마도 일하고 있고요.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서 있다. 요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작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 다음에 복장과 물건인데 우리 복장 조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유민 씨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정장, 유니폼, 민소매. 요거를 보통 토익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정장인가요? 아니죠. 유니폼이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유니폼은 그냥 일반적인 이런 통일된 복장이 아니라 특정한 직업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유니폼을 말하거든요. 아니죠. 민소매도 아닙니다. 그럼 복장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장 이외의 물건들을 보시면 요 머리에 현재 헬멧을 쓰고 있죠. 자, 헬멧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혹은 safety gear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요거를 현재 착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들 물건들을 보시면 일단 제일 눈에 띄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전봇대가 있는데 요거 뭔지 모르시죠? 사실 우리말로도 모르면 영어로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측하지 마시고 그냥 전봇대에 뭐가 매달려 있나 보다. 그런데 토익은 절대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걸로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전깃줄들이 조금 퍼져 있네요. 그리고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요 정도로 우리가 한번 물건들을, 사물들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장소와 배경입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야 돼요. 그냥 바깥이다 이 정도면 되죠. outside, 뭐 outdoors 이런 식으로. 그거 외엔 없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추측해서 맞추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들려주는 거 가지고 맞냐 아니냐를 잡아볼 겁니다. 참고로 이 파트 1은 이렇게 가시면 좋아요. 정답은 완전 무결해요. 오답은 꼬투리가 잡히면 오답입니다. 이 부분도 한 번쯤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보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A를 딱 눈으로 보자마자 오답 꼬투리를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귀로 들었을 때도 이게 이래서 오답이구나를 찾을 수 있거든요. A. A worker is climbing some stairs. 우선은 자, walker 맞습니다. climbing도 물론 여기서 서 있는 장면이지만 올라가는 중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계단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사다리라는 거지 계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계단을 나타내는 말들은 stairs, stairway 혹은 steps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여기선 꼬투리가 잡혔거든요. 자, B는요. B. A roof is being repaired. 우선은 지붕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repaired, 수리 됐겠죠. 뭔가 고장난 장면은 아니니까. 그런데 being pp라고 합니다. 현재 진행 수동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복잡하죠. 자, 이럴 때는 항상 치트키가 있습니다. being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는 그냥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붕, 사람이 수리하는 중이다가 되는 거죠. 지금 사람이
수리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오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C는요. C. A window is being cleaned. 똑같죠. 지금 B하고 C는 똑같은 유형입니다. 다만 창문이 있고 깨끗한 것 같긴 한데 마찬가지로 사람이 닦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A, B, C가 오답이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꼬투리를 잡았어요. 안 들어도 D가 일단 답이라는 거고 확신을 가지고 보는 거죠. D. A worker is standing on a ladder. 그렇죠. 자, walker. 그 다음에 standing 서 있고요. on a ladder 사다리 위에 서 있다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꼬투리 잡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답. 안 들었어도 정답인데 듣고 확신까지 했단 말이죠. 이 문제를 지금 여러분은 완전히 소화를 시키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파트 1을 가시는 겁니다.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네 가지로 우리가 구별을 할 거고요. 한 번 더 너무 구체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영어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단어를 쓸지는 출제자만 알아요. 자, 보시면 사람이 있으니까 동작을 볼 건데 우선은 점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공을 지금 던지고 있고요. 뭔가 이 전체로 봤을 때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복장인데 아까 제가 정유민 씨라고 했잖아요. 정장도 아니고 유니폼도 아닌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 정도를 민소매 옷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민소매가 영어로 뭐냐면 sleeveless라고 합니다. sleeveless. sleeve가 이런 소매예요. 소매가 less, 없는 거니까 그래서 sleeveless. 요 정도는 여러분이 단어 알고 계셔야 되고요. 민소매 현재 입고 있죠. 그 다음에 복장은 더 이상 없을 것 같고 물건으로 봤을 때 일단 공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골대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농구 골대를 또 표현하는 말이 있겠지만 우리는 일단 어떤 단어를 쓸지 모르니 그냥 눈으로만 우리말로만 확인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물건 보이는 거 없죠. 배경으로 갑니다. 장소는 당연히 야외 무슨 코트일 거고요. 농구 코트. 그 다음에 좀 배경으로 봤을 때 뒤쪽에 이런 건물들이 좀 보이고 있죠. 예를 들면은 대부분의 문제는 요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마 정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저 멀리 건물들이 빌딩들이 있다. 그래도 답이 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답일 거야라고 먼저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그냥 요런 것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보기 들으면서 얘는 이래서 꼬투리 잡혔으니까 오답이야. 얘는 이러니까 꼬투리 잡을 게 없네. 어머 정답이야. 요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보기 한번 가볼까요? A. One of the men is standing on the grass. 우선은 누가 봐도 standing, 서 있는 건 아니죠. 여기가 풀밭이다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풀밭에서 농구를 하진 않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농구가 아니라 일반 땅이에요. 그 흑백 사진이기 때문에 이게 풀밭을 쫙 다듬어 놓은 건지 아닌지는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답이지만 혹시라도 다른 사진에서 애매할 때 냅두세요. 대신에 확실하게 오답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답인지 아닌지 좀 애매해요. 정답 같지도 않고 오답 같지도 않아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걸린다면요. 객관식이잖아요. 세모 치세요 그냥. 애매할 땐 세모 치고 나머지에 승부를 걸어보는 겁니다. 이거를 소거법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원업 같은 경우는 뭐뭐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중 하나니까 우리말로도 한 개 중 하나라고는 안 하잖아요. 최소한 두 개 중 하나, 세 개 중 하나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는 당연히 복수명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만약에 A가 정답이라고 한다면 어떤 장면이면 될 것 같아요? 남자 한 명은 서 있고 남자 한 명은 점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닥은 풀밭이고 그러면은 남자 중 한 명은 풀밭에 서 있다가 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 B. They are watching a game. 우선은 데이도 괜찮고요. 게임도 괜찮습니다. 이런 게임을 스포츠 경기라고도 많이 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watching 하고 있지는 않죠. 오히려 playing이 됐을 때는 정답이 됐을 거예요. C. One of the men is holding a ball. 원업 우리 아까 봤던 요 내용이고요. 한 명이 뭐 하고 있어요? 공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마도 그러면 요 장면, 공을 딱 이렇게 들고 있는 장면이면 좋겠죠. 그런데 이미 공은 손을 떠났어요. 여기서
오답이 됩니다. 어머, A, B, C가 이미 지금 오답이 나와 버렸죠, 사실상. 그럼 이번에도 안 들어도 D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고 D를 듣는 거죠. D, They are playing outside. 보세요. 되게 간결하게 나왔어요. 특별한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대의명분을 가지고 특별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토익은 일상생활을 나타내는 practical English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얘네가 밖에서 playing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간단하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답은 무조건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점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파트 1을 잡아가시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파트 2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파트 2는 문제를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잘 듣는다는 건 이 안에는 모든 단어를 다 들어라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얘는 언어거든요. 언어는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는 분명하게 발음해요. 그럼 분명하게 들리는 세 단어 혹은 조금 길면 네 단어 정도를 여러분이 캐치하시면 문장, 이 질문의 방향성을 따라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파트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구체적이거나 전문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는다는 점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질문 먼저 갑니다. Number 3. What is the best way to prepare a turkey? 우선은 이 터키라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영어에서 굉장히 유명한 새입니다. 그죠? 물론 요즘은 이제 나라 이름으로 튀르키예라고 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좀 같은 이름의 나라도 있었죠. 근데 이번 나라는 아닐 거야. 이건 뭐예요? 칠면조라는 새죠. 물론 이거를 모르셔도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영어권에서 워낙에 유명한 이 새니까 꼭 여러분이 사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뭐야? 그죠? 뭐야? 가장 좋은 방법 준비하는 거 터키. 칠면조를 준비한다라는 건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음식을 준비한다는 건 요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뭐야? 좋은 방법 요리하는 거. 칠면조 요리하는 거.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답을 찾는 거고요. 정답은 이유가 없어요. 대화가 되니까 정답입니다. 오답은 꼬투리가 뭐라도 잡히면 오답이 되는 거고요. 가볼까요? A, Prepare a report for the meeting. B, Roasting is the most popular method. C, Is that the best option? 우선 A부터 볼까요? 지금 뭐야? 요리하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 뭐야? 그랬더니 prepare a report for the meeting. 자, 회의해야 되니까 레포트 준비해라. 아니 지금 요리하는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미팅도 아니고 레포트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뭐 있죠? 영어는요 원래 했던 말을 또 하는 걸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옛날부터 좀 사용된 전통 같은 건데 너무 공부 안 한 티가 난단 말이에요.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를 상대방에게 막 얘기해주고 싶은데 대놓고 나는 공부 이거 학교 어디 막 대학원 뭐 나오고 오랫동안 연구했고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면 아유 너무 천박해 보인다 이거지 옛날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양한 어휘를 씀으로써 본인의 지식이 많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영어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유사 발음, 동일 발음이 뭐다? 오답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안녕 하고 보내줄 수가 있겠죠. 일단 얘는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만 잡혀도 오답인 거예요. 꼬투리가 잡히면. 근데 심지어 이번에는 다 잡혔죠? 잘하셨어요. 자, B는요. 자, roasting입니다. roasting은 우리 굽는 거죠. 사실 이 roast라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 roast beef라든지 chicken 이런 데도 많이 쓰고요. 요즘은 커피 같은 거 커피콩을 볶는다 그러죠. 로스팅이라고 하죠. 그런 용어들이 워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 로스팅 하는 거구나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요리하는 거 했을 때 굽는 게 로스팅 하는 게 가장 인기 있는 method 방법이야 라는 거죠. 대화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굽는 게 제일 인기 있지. 대화? 되잖아요. 꼭 굽는 것만 되겠어요? steamed. 찌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대화가 되니까 얘는 일단 정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method 같은 경우는 way 혹은 procedure 이런 단어로도 절차 방법이란 단어로도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얘는 왜 오답이에요? 지금 아니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랬는데 그게 제일 좋은 옵션이야? 아니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뭐가 좋다고 말한 게 없고 물어봤는데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아니 뭔지 모르잖아요. 대화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실 보기 C쯤 가면은 유사 발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C가 A에 있었다면 best, best 이런 식으로 유사 발음도 하나쯤 꼬투리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Part 2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옛날처럼 그냥 막 내가 다 들어야 돼가 아니라 어떤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정답의 패턴이 아니라 그냥 대화가 되면 정답, 안 되면 오답.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쉽게 Part 2를 좀 잡으실 수 있거든요.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찬가지로 잘 들어볼 건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가장 잘 들리는 세 단어, 네 단어. 뭐가 있을까요? Number 4. Who set up the trade show booth last year? 우선은 여기서도 who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의문사 who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이런 외웠던 패턴으로 막 who는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럴 때가 많기는 하지만 안 그럴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패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냥 질문 듣고 대답 가는데 누가 세팅했니? 부스예요. 작년까지 들어도 좋고 못 들어도 괜찮지만 확실하게 들어야 되는 건 누가 세팅했어? 부스라는 거죠. 우리 부스라는 얘기 평소에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동아리 부스라든지 어디 뭐 트래디셔라든지 career fair 이런 데 가면은 회사들 기업 부스라고 하잖아요. 장소의 개념이긴 하거든요. 근데 장소라고 하셔도 괜찮지만 그냥 부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럼 누가 세팅했어? 부스고요. 우리 set이라는 단어는 사실 뜻이 되게 많아요. 설치하다, 준비하다, 차리다, 뭐 그다음에 설정하다, 뭐 준비하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짜잘짜잘하게 외우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그냥 세팅이라고 하거든요. 식탁 좀 세팅해라. 회의실 좀 세팅해. 아 저거 기계 좀 세팅해줘. 나 머리 세팅해야 돼. 보세요. 그치? 우리말로 그냥 다 세팅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여러분도 앞으로 set 이런 말 나오면 세팅이라고 외우세요. 훨씬 쉬워집니다. 야 누가 세팅했어? 부스예요. 이거 가지고 답 찾아볼게요. A, I prefer a table. B, Mr. Davis from marketing. C, The trade was made yesterday. 우선 이번에 A 같은 경우는 prefer A to B라고 합니다. 보통 리스닝에서는요. 뒤에 거를 잘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A를 더 좋아하거든요. B보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아하는 거는 굳이 리스닝에서는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리딩 같은 경우에는 보통 full sentence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가 뭘 더 좋아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A, B, C, D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외웠죠. 좋아하면 가까이 있고 싶잖아요. 가까이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리딩에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쉬워지겠죠. 그럼 여기서 나는 테이블이 더 좋아요. 아니. 누가 세팅했냐고. 테이블 좋아요. 대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누가 세팅했어? 자, 이 사람입니다. 마케팅 부서인 거죠. Public Relations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 부서에 있는 데이비스 씨입니다. 후니까 사람 맞잖아요. 아니, 우연히 그런 거라니까요. 무조건 후니까 사람일 거야. 하지 마시고요. 누가 세팅했어? 근데 만약에 마케팅 부서가 했어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누구라고 물어봤으니까 회사나 부서명으로도 대답할 수 있는 패턴이지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이번에 부스 뭐 작년이죠. 작년에 부스 누가 세팅했어? 마케팅 부서요. 그럼 거기는 직원들이 알아서 했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편안하게 우리말처럼 해석을 해주셔야 정답을 쉽게 갈 수 있죠. 자, C는요. 보니까 이 거래는요. 어제 체결이 됐대요. 아니. 부스 누가 설치했냐고. 거래는 어제 체결됐어?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얘가 A로 간다면 trade show, trade 이렇게 유사 발음도 또 꼬투리 잡아주시면 되고 물론 이제 다시 한번 C쯤 가면 유사 발음 잘 기억 안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사 발음은 집착하지 마세요. 이건 약간 뭐랄까 최후의 수단 같은 느낌으로 그냥 단어 뜻은 모르겠는데 소리가 비슷해. 누가 비슷한 소리를 내었어. 그러면서 그냥 지워버리란 얘기죠. 그리고 물론 반성하시고 내가 왜 얘를 소리만 들었을까 이 부분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어떻게 간다? 가장 잘 들리는 세 단어, 네 단어다. 갑니다. Number 5. Our company is redesigning its website. 이건 괜찮았다. 어려운 단어 없었죠. 우리 회사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웹사이트를 다시 디자인하는 중이야. 근데 여기서 다시 디자인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바꾼다는 거죠. 이렇게도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지금 웹사이트 바꾸는 중이야. 요 말인 거죠. 지금 이거는 평서문입니다. 평서문은 우리 패턴러들한테는 완전히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다양한 패턴의 응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턴 하시면은 여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잡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그냥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되면 정답, 안 되면 오답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한번 회사가 웹사이트 다시 디자인한다. 바꾸는 중이야. 왜일까요? A. It's at www.foodservices.com. B. The building has an interesting design. C. What was wrong with it? 아시겠죠? 지금 이미 A랑 B가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은 느끼셨어요. 그 순간 C가 답인데 그리고 C를 들었는데 아하 그렇구나 대화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Part 2를 잡아나가실 자격이 있는 겁니다. 봤을 때요. 아니 이거 왜 디자인 왜 다시 해? 다시 하고 있어? 왜 우리 바꾸고 있어? 했더니 그거는 여기 있대. 우리 웹사이트 가지고 살짝 함정을 팠지만 속지 않죠. 왜? 대화가 되지 않거든요. 자, 두 번째. 우리 회사가 디자인 지금 다시 바꾸고 있어. 그랬더니 건물은 되게 흥미로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더라. 아니죠.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redesigning, interesting design. 안녕. 보내줄 수 있는 거죠. 그 꼬투리만 잡아주시면 우리가 정답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들었든 안 들었든 답을 찾을 수 있다고요. 일단 이게 우리 첫 번째 목표 아닙니까? 토익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알아듣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알아들어도 못 알아들어도 일단 답부터 찾는 거.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답을 찾아가는 공략법을 여러분은 배우시는 겁니다. 자, C는요 봤을 때 What's wrong with that? 자, 우리 지금 디자인 바꾸고 있어. 뭐 잘못된 게 있어? 요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 평소에 대화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네가 제출한 거 내가 지금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중이야. 그냥 한번 봤으면 됐지. 왜 또 다시 보는데 불안하잖아. 그러면 왜? 뭐 잘못된 거 있어? 이런 일상적인 대화라는 거죠. 얘가 요렇게 대답을 해야 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출제자가 요렇게 상황을 설정하고 대화를 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대화가 되니 안 되니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세요. 이해하시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바로 들어도 되겠죠? Number 6. Can we talk about an employee performance issue? 이번에도 몇 단어 정도 조금 길었으니까 한 4단어 정도면 되겠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Number 6. Can we talk about an employee performance issue? 그쵸? 길었지만 이야기 좀 할래? 잖아요. 일단 뭐 직원들 이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일하는 거에 대한 이슈가 있어라는 건데 사실 우리 이슈라는 거는 문제라는 뜻으로 제일 많이 쓰긴 합니다. problem의 뜻이겠죠. 근데 종종 주제라고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문제나 주제라고 둘 다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여기까지 안 가도 이미 이 사람의 이 말을 한 의도는 알 수 있다고 해요. 뭐죠? 얘기 좀 할래? 이거잖아요. 야 우리 얘기 좀 할래? 이것만 알아들어도 여러분은 이미 질문을 다 알아들은 거다 이거죠. 가볼까요? 우리 얘기 좀 할래? A. Ask for a purchase order. B. Let's go to my office. C. I'm glad we talked. 보세요. 얘기 좀 할래 그랬더니 뭐 하래요? 뭘 부탁하래? Purchase order. 이 물건 구매하는 거 주문 부탁 좀 해. 아니 얘기 좀 하자니까 지금 뭐 물건 구매하는 게 아니라 얘기 좀 하자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얘기 좀 할래 그랬더니 뭐래요? 내 사무실로 가자. 대화 돼요 안 돼요? 되거든. 근데 꼭 이것만 되겠냐는 거죠. 얘만 되진 않습니다. 당연히 출제자가 사무실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딴 데서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하면 다른 데 가면 되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저기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분위기가 가벼워.
그럼 이제 저도 그럼 여기 교실에서 얘기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막 되게 막 심각해 막. 그러면 저도 조금은 이런 교실보다는 그럼 우리 저 위에 우리 연구실 쪽으로 갈까? 아니면은 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럼 우리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할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우린 그냥 그 중에 대화가 되는 것라고 생각되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지만 모국어처럼 해석을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C는 왜 오답이냐? C를 은근히 정답으로 고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야기에서 즐거웠다 이거거든요. 얘는 보통 언제 쓰는 말이냐면 대화 끝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야기했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I'm glad we talked. 이야기해서 되게 좋았어요.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얘기해서 좋았다야? 대화 안 되는 거죠. 약간의 함정을 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 똑같은 내용이 나오진 않을 거니까 이런 애들을 이렇게 생각해서 답을 찾아야겠거니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단어, 수거들을, 표현들을 많이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파트 2 마지막 문제죠. 그럼 한번 지금까지 배운 걸 토대로 여러분이 딱 질문을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Number 7. Where can I buy a pair of sneakers for jogging? 우선은 여기서 잘 들리는 단어 뭐였어요? 어디서 사? 그 다음에 운동화, 조깅할 거거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석을 하실 때 우리말로 자꾸 예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약간 우리말로 안 이뻐도 돼요. 무슨 내용인지 나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해석을 해서 누구 들려줄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사요? 운동화, 조깅할 건데 이렇게만 가셔도 이미 여러분은 필요한 정보는 다 얻어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산다라는 얘기는 주문하다, 구매하다 이런 느낌으로도 바꿔도 되겠죠.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주문하는 거하고요. 사는 거는 좀 다르지 않나요? 물론 이게 한국식 영어 시험에서는 좀 칼같이 나누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분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토익은 practical English란 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얘기를 하는데 나 이거 주문해놨다? 이 말은 뭐예요? 주문만 하고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결제는 안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 이거 주문해놨어. 그 말은 주문해서 결제까지 했고 배송을 기다리는 중이야가 되잖아요. 즉 토익에서는요. 주문하는 거, 구매하는 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또 해두시면 나중에 Part 3나 4 혹은 뭐 5, 6, 7까지 넘어갔을 때 패러프레이징에 조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다시 한번 어디서 사요? 운동화, 조깅할 거예요. 대답 갑니다. A. Try Jerry's flyers at the mall. B. Many people jog in the park. C. The store opens at 11. 이번에는 좀 많은 학생들이 까다로워하는 유형의 대답이 나오긴 했어요. 어떤 걸 까다로워하냐면 실제로 이런 고유명사들이죠. 가게 이름, 회사 이름, 사람 이름 이런 것들을 꽤 까다로워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일단 첫 번째 어느 정도 토익이 경험이 좀 쌓여야 돼요. 그러면서 이거는 회사 이름이고 가게 이름이고 뭐고 이 사람 이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쌓여있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세모 치면 됩니다. 이런 거 나오면 세모 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에 승부를 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뷰를 하면서 봤을 때 일단 Jerry's잖아요. 사람 이름 뒤에 apostrophe s가 붙으면요. 가게 이름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토익 지문에서는 그런 가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도 제일 유명한 그 가게 있잖아요. 뭐 따다따따따 있잖아요. 거기 그치. 거기도 보시면 apostrophe s가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아저씨의 햄버거 가게인데 그게 이제 고유명사화가 된 거죠. 예, 세계적인 체인이 되면서 그거 보시면서 그렇지. 저거 이렇게 이름 붙으면 가게 이름 같은 거랬어 라고 지나가면서라도 생각하시면 그게 복습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원래 flyers죠. 물론 요게 지금 하나의 이제 대문자 써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아예 가게 이름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flyer라는 단어는 여기서 이 뜻은 아니에요. 근데 다른 데서 이제 flyer만 사용될 때 전단지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왜 전단지가 flyer 날아가는 거냐? 전단지 이렇게 편으로 팍 던지면 나풀나풀 날아다니잖아요. 거기서 이름을 좀 따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게 leaflet, pamphlet, 뭐 catalog. 여기서 이제 쓰진 않았지만 뭐 handout 이런 것도 사실상 전단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여기서는 이 플라이어가 전단지로 쓴 건 아닙니다. 그냥 가게 이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제 나중에 이런 전단지가 나올 거니까 미리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내용상 봤을 때 어디서 사요 운동화? 그러면 여기를 한번 시도해봐. 그 쇼핑몰 가면 여기 있거든? 한번 시도해봐. 그럼 여기 가란 얘기인 거죠. 정답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게 이름인지 뭔지 모를 수 있다고. 그러면 세모를 치시라고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어디서 사요 운동화 했더니 많은 사람들은 조깅을 하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깅을 할 건데 나는 운동화를 어디서 사냐고. 대화가 안 되죠. 또 하나 jogging, jog. 안녕. 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서 사요 운동화 했더니 그 가게는 11시에 연대. 그 가게가 어디야? 알 수가 없죠. 안녕.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됐든 발음이 됐든 여러분이 꼬투리를 잡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B, C 꼬투리 잡았으니까 A가 세모친 A가 답이고 리뷰를 하면서 나는 그렇다면 A를 들었는데 왜 한 번에 정답이라고 생각을 못했을까?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가셔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토익 극복하실 수 있겠죠. 요렇게 Part 2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Part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art 3는 스키밍을 잘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스키밍이라는 거는 일단은 문제와 보기를 미리 읽어보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대충 보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냥 눈에 띄는 몇몇 단어들만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토익 문제가 출제됐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문법은 신경 안 쓰셔도 되거든요. 근데 있는 단어는 웬만하면 빼놓지 않고 가셔야 돼요. 일단 요게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하나 해드릴 건데 원래 이제 우리 3, 4 같은 경우는 전체 69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자, 이거를 크게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문제 숫자로 나눌 건데 59문제고요. 5문제, 5문제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59문제는요. 문제는 거들 뿐이에요. 문제는 좀 가볍게 가시고요. 보기 중에 들리는 거 과감하게 가셔야 돼요. 거기서 정답이 나오니까. 보기 중에서 들리는 게 답이란 얘기죠. 치사하게 막 보기 중에 2개, 3개씩 스크립트에 언급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보기 중에 들리는 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요 5문제는 의도 파악, 따옴표 문제라고 하죠. 의도 파악은 일단 문제를 조금은 읽어야 돼요. 왜? 인용어구가 문제에 들어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읽으시고 빨리 또 보기로 넘어가시는 거죠. 대신에 얘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좀 비틀어 두기 때문에 인용어구 앞 뒤에 있는 내용들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5문제는 그래픽 문제입니다. 이 그래픽 문제는 무조건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종종 페이크를 걸거든요. 자, 그럼 어떤 느낌이냐?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문제에 대한 중요도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이 일단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얘를 보고 막 읽고 막 듣고 답을 막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이런 유형이니까 나는 요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접근법을 좀 여러분이 미리미리 생각을 해두란 얘기죠. 즉 공략법을 결정을 하시란 얘기예요. 토익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하신다면 훨씬 더 우리 실력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8번 문제 한번 보시는 거죠. 보니까 뭘 남자가 여자한테 물어본대요. 자, 이거 의도 파악 문제인가요? 아니죠. 그래픽 문제인가요? 아니죠. 얘는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남자가 여자한테 뭘 물어볼 거고 뭘 물어봐? 보기 중에 들리는 거 비슷한 걸
물어볼 거란 얘기인 거죠. 그거를 어떻게 과감하게 여러분이 고르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content of a presentation. 이 발표의 내용이죠. 발표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야? 어떤 주제야?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deadline, 마감일입니다. 우리 deadline 같은 경우는 due date 이란 표현으로도 바꿀 수가 있죠. 마감일이죠. 자, 지금 프로젝트 마감일입니다. 즉 얘는 어떻게 물어본다는 얘기야?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 끝이야? 언제 뭐 제출이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the status of a project. 이 status가 좀 까다롭거든요. status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여러분이 아예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프로젝트의 상태죠. 즉 어떤 상태야? 얼마나 진행됐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아예 좀 통째로 외워두시면 좋아요. 나중에라도 정답이든 오답이든 나올 때 아 얘는 일단 이거구나를 보기에서 빨리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프로젝트의 상태, 진행 상태니까 얼마나 진행됐어?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진행됐어? 이거는 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the date of a conference, 컨퍼런스 날짜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이제 뭐 고르는 거야? 딱 보이는 걸 골라보는 거죠. 일단 문제를 푸셨을 거니까 스크립트 분석을 좀 먼저 같이 해볼게요. 자, 처음에 보시면 constant, 사람 이름이고요. 어떻게 준비죠. 무슨 리더십 워크샵인데 coming along 이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come along인데 요게 진행되나요? come along, go along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사실은 그냥 go 이거 많이 씁니다. 어떻게 how are preparations for the leadership workshop going? 요렇게도 많이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go라고 하면은 가다라는 뜻으로만 쓴단 말이죠. 그쵸? 가다라는 뜻?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낚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go는 가다라는 뜻도 되지만 뒤에 이렇게 장소가 없을 때는 진행되다입니다. 요 알아두세요.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going well. 보세요. 잘 가고 있어요가 아니에요.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절반 정도 끝났습니다.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얼마나 했어?에 대한 내용인 거죠. 우리 보기 중에 얼마나 했니? 이런 내용 있었나요? 있었죠. 어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키밍을 하실 때 얘가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이미집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과 단어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들어볼까요? Constance, how are preparations for the leadership workshop coming along? They're going well. I'm about halfway done. 그렇죠. 그럼 여기서 땅 골라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요. 지금 이 문제도 몇 문제짜리죠? 59문제짜리죠. 그럼 바로 얼른 문제 보고 보기로 가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보통 1초 안에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남자가 원하는 게 이때 뭐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팀이랑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venue는 장소잖아요. 그럼 워크숍 장소를 좀 예약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organizer라고 하는데 이 organize는 원래 조직하다예요. 근데 조직하다가 확장이 좀 되면서 준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좀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준비위원을 좀 새로 고용하고 싶어.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스케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요것 중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용이나 스토리를 고민하시면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이 중에 들리는 것부터 골라보는 겁니다. 자, 스크립트 분석 한번 갈게요. 자, 봤더니 이거 첫 문장부터 어려운 게 나왔어요. 다음 달, 다른 달 동안은 뭐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뭐냐면 next month라는 표현이에요. 말이 되게 어렵죠.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세미나가 다음 달입니다. 그 말은 한 달 동안은 지금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세미나를 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추가로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세미나를 안 해. 왜? 그 한 달 지나고 나서 할 거거든. 요 의미예요. 그래서 다음 달이다가 됐는데 엄청 어렵죠.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수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거니까 그냥 isn't for another month. 다음 달이구나 라고 외워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달이라서 그래서 우리는요 well ahead of schedule. 스케줄이 꽤나 앞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아는 표현이죠. 그런데 발음 하나 가볼게요. 어느 부분이냐면 요 부분이에요. So we're well ahead of schedule. 지금 well
ahead 이렇게 발음하지 않았어요. 한국어적으로 발음을 하면 정박자기 때문에 well ahead of schedule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영어는 엇박자입니다. 어떻게 들렸어요? So we're well ahead of schedule. well ahead 이렇게 들렸거든. 이유가 뭐냐면 어예요. 지금 ahead이니까 아, 이, 우, 에, 오, 어 얘는 영어에서 모음입니다. 모음은 보통 반박자 처리를 해요. 저는 이제 이거를 반 죽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표현도 하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거야. 우리가 길을 가는데 누가 와서 내가 너를 반 죽이겠어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네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럴 거란 말이야. 영어도 똑같아요. 지금 내가 너를 반 죽일 거야 그랬더니 살려주세요 하면서 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well ahead에서 well ahead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이런 엇박자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요거 생각하고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So we're well ahead of schedule.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원리를 여러분이 아시면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알아듣기 좋거나 혹은 리뷰할 때 얘가 이래서 이렇게 발음하는구나를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세미나 다음 달이다? 없죠? 우리 스케줄 꽤 앞서 있어요? 여유 있어요? 없죠? 기다리는 거야. 자, 그랬더니 나 뭐 하고 싶어요? Get together with 만나고 싶대잖아요. 지금 너랑 다른 준비위원회 멤버들을 만나고 싶어. 무슨 말이에요? 위원회사 준비위원들 만나고 싶어. 팀 만나고 싶어죠. 정답 땅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말 전에 한번 보고 싶은데 왜? discuss,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라는 거죠. 우리 discuss하고 debate 같은 경우는 같은 단어인 거 알고 계시죠? 원래는 토론하다, 논의하다라는 뜻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토론하다, 논의하다는 이야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패러프레이징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speak about, talk about 이 친구들로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 한번 들어볼게요. The seminar isn't for another month, so we're well ahead of schedule. Great. I'd like to get together with you and the other members of the organizing committee before the end of this week to discuss things. 되게 숨을 안 쉬고 그냥 주주주주주주주 가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끝까지 다 듣는 게 아니라 보기 중에 들리는 거 있으면 과감하게 바로 가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갔을 때 의도 파악이 나왔죠. 자, 의도 파악은 일단 여기는 안 읽으셔도 돼요. 여기는 안 읽어도 돼. 왜? 지금 보통 이런 의도 파악들은 길어요. 읽을 게 많아요. 문제도 길고 만약에 보기가 짧으면 좋겠지만 보통 길단 말이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우리는 선택과 집중, 얘만 얼른 보는 거야. Everyone has a lot of work to do. 자, 사람들이 모두가 할 일이 많습니다. 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거야? 이 말 앞과 이 말 뒤에서 힌트를 준다는 얘기죠. 자, 뭘까요? A task should be reassigned. 어떤 업무를 지금 다시 배정해 줘야 된대. 할 일이 많아요? 업무를 다시 배정합시다. 두 번째, an appointment has to be cancelled. 예약을, 약속을 취소해야 됩니다. 라는 거죠. 할 일이 많아요? 취소해야 됩니다. C, a group is satisfied with his job. 지금 굉장히 이 직업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활동이 뭐 돼야 돼요? 딜레이 돼야 됩니다. 딜레이는 일정을 미루다, 일정을 바꾸다, 일정을 옮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할 일이 많아요? 일정 미뤄야 돼, 바꿔야 돼. 자, 뭘까요? 봤을 때 바로 나와버렸어요. 모두가 할 일이 많어. 자,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죠? 야, 나 좀 만났으면 좋겠어. 할 일이 많아가지고요. 이번 주는 좀 어렵고 뭐래요? 다음 주에 보자잖아. 다음 화요일이니까. 지금 뭐 하자는 얘기예요? 이번 주 말고 다음이 좋겠대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좋겠으면 뭐예요? 일정을 좀 바꾸자, 미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도 파악은 항상 앞뒤 부분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대신에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과감하게 여러분이 골라주셔야 되고요. 그랬더니 내가 요 C 예약해 둘게. 왜 거기 프로젝터 있거든. 그죠? 자, 그리고 나는요. 오디오 비주얼 머티리얼들을 다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준비한 거. 이제 이날 뭐 하자는 얘기야. 자기한테 한번 지금까지 준비한 거 쫙 보여달라 이거죠. 자, 그랬더니 너 되게 좋은 인상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impress라고 하면
인상 주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시거든요. 원래 되게 얘는 긍정적인 단어여서 좋은 인상을 주는 거야. 너 되게 좋은 인상 받으실 거예요. 혹은 너 되게 만족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거 만족하실 겁니다. 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끝까지 가시면 안 돼요. 이미 여기서 정답 찾았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에다가 끝나고 문제 읽어주는 문제 읽어주기 전까지 텀이 1.5초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뭐 해야 돼요? 빨리 다음 거 넘어가서 스키밍 하셔야죠. 우리에겐 다음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요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Everyone has a lot of work to do, so, this week might be difficult. Next Tuesday would be better. Sure. I'll reserve conference room C since it has a projector. I'd like to see all of the audio-visual materials that have been prepared so far. Okay, I think you'll be impressed with what we've got. Number 8.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요 텀이 있는 동안까지도 이걸 다 이용해서 얼른 넘어가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는 다음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정답 나오는 타이밍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선 스키밍 갈 거죠. 스키밍은 뭐라고 했죠? 문제와 보기를 미리 읽어보는 건데 문법적인 내용은 신경 안 쓰고 있는 단어들은 보기로 했고요. 지금 11번 문제 보시면은 몇 문제짜리죠? 59문제짜리죠. 그럼 얼른 문제 보시고 내려가는 겁니다. 왜 사람들 줄 서서 기다려요? 4개 중에 1개인 거예요. 봤을 때 watch a performance 뭐 보는 거죠? 공연을 지금 보는 거야. 그런 내용이 나오면 얘가 답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attend a promotional event. 홍보 행사에 지금 참여하는 거죠. 뭔가 홍보, 광고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take advantage of a sale. 자, take advantage of 같은 경우는 뭐뭐를 이용하답니다. 그래서 얘랑 같은 표현이 make use of 라는 표현이 있어요. 물론 그냥 use 이렇게 쓰셔도 되거든요. 이 말은 좀 재밌는 게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막 주인공들이 하다가 이 나쁜 놈! 넌 내 돈만 보고 날 이용한 거였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도 쓸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데 나쁜데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토익은 그런 장면 없거든요. 무조건 나가시는 문은 왼쪽을 이용하세요. 자, 이번 세일 꼭 이용해 보세요. 이번 기회 꼭 이용하세요. 보통 이럴 때 씁니다. 긍정적으로 이용하다도 되고 그러니까 이용해 먹다도 되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토익에서는 이용하다. 그럼 뭘 이용해라? 지금 세일 이용하려고 뭐 세일하나 보다. 자, 마지막으로 order concert tickets. 콘서트 티켓을 지금 주문하려고. 자, 보세요. 주문이나 사는 거나 혹은 여기서는 티켓 예매하는 거, 예약하는 것도 같은 장면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미지를 잡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보실 때, 자, pardon me, 실례합니다, excuse me 같은 거죠. 자, 너 알아? 왜 지금 사람들이 여기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하잖아요. 왜 사람들 줄 서 있어요? 그랬더니, 자, 보니까 락밴드 브라이트 라이트래요. 얘네 멤버들이요. 지금 뭐 해주고 있어요? autograph 해주고 있다 이거죠. 우리 autograph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사인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요거. 유명한 사람들이 해주는 사인을 autograph이라고 합니다. 얘네가 사인해주고 있대요. 지금 사인해주고 있어요 라는 말은 없죠. 근데 얘네 완전 내가 되게 좋아하는 그룹인데 되게 좋아한다라는 말도 없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아직은 정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Pardon me, do you know why everyone is waiting in line? Members of the rock band Bright Lights are signing autographs. Really? Bright Lights is my favorite group.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계속 같은 질문으로 기다리는 거죠. 자, 봤을 때, 자, 내 생각에는요, 투어가 이 동네에는 포함 안 돼 있었는데, 근데, 라는 거죠. 원래 얘네가 안 와야 돼. 근데 왔단 말이죠. 이 know라는 거는 원래 문장 맨 앞에서 사용될 때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양보부사절을 이끌죠. 그런데 이렇게 문장 끝이나 콤마 사이에 들어가면 그런데 이런 말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럼 얘네 콘서트 여기 안 오는데, 투어 여기 안 오는데, 보기 중에 투어는 여기 안 와요. 이런 말 없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surprise appearance래잖아요. 깜짝 출연이래요. 왜 깜짝 출연했어요? It's a surprise appearance to promote their latest album. 땅 나오잖아요. 한 번만 더. It's a surprise appearance to promote their latest album. 깜짝 출연을 했는데 뭐 하려고 왔어요? 앨범
홍보하려고 왔다라는 거죠. 그럼 보기 중에 지금 뭐 하는 중이야? 홍보하려고 와서 사인해 주는 상황인 거잖아요. 홍보한다라는 내용 있나요? 있거든. 여기가 정답이라고요. 보세요. 지금 보기 중에 나온 게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중에. 그러니까 보통 보기가 4개 있으면 막 헷갈리게 막 2개씩, 3개씩 말해줄 거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토익은요.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주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원어민들과 함께 생활할 때 과연 그들의 말을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알아듣느냐. 그거를 측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되게 내용을 베베베베 꼬아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기 중에 들리는 거를 골라내는 게 방향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빨리 잘할 수 있어요. 자, 앨범 지금 홍보하러 왔대잖아. 그 다음에 요거 언제 발표했냐면 소셜미디어에다가 아침에 발표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말하는 거야. 아침에 딱 말해놓고 여기 빠먹은 거지. 참고로 우리는 이제 SNS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소셜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야, 너 SNS 주소 뭐야? 그러면 잘 몰라요. 우리는 이제 이걸 Social Networking System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영어로는 미국 애들은 보통 이렇게 소셜 미디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외국인 친구들 만나실 때 여행 가서 만날 때 이렇게 좀 소셜 미디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들어볼까요? I thought their tour didn't include any shows in this town, though. It's a surprise appearance to promote their latest album. They just announced it on social media this morning.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자,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대. 지금 이 문제는 의도 파악도 아니고 그래픽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보기 중에 또 들리는 거 과감하게 고르시는 거죠. 봤을 때 make a purchase 뭐 사는 거죠. 대회 참여하는 거고요. 온라인으로 등록하는데 우리 online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터넷, 홈페이지, 웹사이트 이런 단어들로 패러프레이징이 됩니다. 여기로 등록하시고요. 일찍 도착하시고요. 자, 이 중에서 뭐 고르면 돼요? 들리는 거 어떻게? 과감하게 고르는 거예요. 자, 보시면 yeah, 플러스 더해서 너 앨범 사면 그죠? 사진 찍어준대잖아요. 보기 중에 앨범 사라는 내용 있죠. 어디? 여기. 그런데 선생님 앨범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원래 그래요. 스크립트는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요. 보기는 그걸 좀 심플하게 만들어 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 그냥 토시 하나까지 똑같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제일 비슷한 걸 고른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Yeah. Plus, if you buy an album, you can have your picture taken with them. 뭐 사라는 얘기 고르면 되죠. 고르고 이제 뭐 하면 돼요?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봤을 때 또 얘네가 뭐 한대요? 5시 이후에 뭐 한대? 이것도 지금 59문제짜리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인 거예요, 지금. 바로 내려가는 거죠. 처음에 post on social media. 자, 우리 post 같은 단어는 게시하다입니다. 근데 평소에 여러분 진짜 게시하다라는 말 많이 쓰세요? 많이 안 쓰거든. 보통 우리 뭐라고 하죠? 글 올린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post라는 단어를 봤을 때 해설지에 여기 소셜 미디어에다가 사이트에다가 글을 게시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글 올린다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래야 더 빨리 해석을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평소에 내가 쓰는 말로. 그럼 여기다가 뭘 올린대요. 그 다음에 play a surprise show. 깜짝 공연을 해준대. 오늘 깜짝 많이 하네. 그 다음에 go to an airport. 공항을 갑니다. 왜 가요? 보통 공항을 가는 목적은 비행기 타고 가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accept an award. 상을 받는다 이거지. 자, 뭐 할까요? 얘네. 봤더니 얼마나 오래 여기 있는데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네는요. 스케줄이 잡혀 있어. 이 출연이 last 지속되는 겁니다. 4시간 동안으로 지속돼 있고요. 1시부터 5시까지래요. 지금 우리 5시 이후 찾는 거잖아. 좋아. 근데 보기 중에 일단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깜짝 출연 4시간 동안 한다라는 말은 없거든. 그랬더니 뭐래요? 그 후에 밴드는요. 비행기 타고 어디가? 일본 간대. After that, the band is getting on a flight to Japan. 자, flight. 발음이 플라이트가 아니에요. F 발음 넣어서 플라이트도 아니에요. 트 발음까지 죽일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플라이트가 아니라 flight. 이렇게 발음이 좀
줄어들 거예요. 다시 한 번만. After that, the band is getting on a flight to Japan. 그죠? Fly to Japan이라고 하잖아요. flight. 이 발음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나는 맨날 눈으로 보면서 flight to Japan 이러는데 요런 리듬과 발음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아는데 귀로는 안 들리는 이유가 애초에 내가 발음을 잘못해서입니다. 이런 발음들 조금씩만 여러분이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비행기 타고 간대잖아요. 그럼 보기 중에 비행기 타는 거랑 가장 비슷한 거 뭐 있어요? 공항에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골랐다? 요 말 나오는 이 몇 초에다가 뒤에 기다리는 1.5초까지 더해서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스키밍을 가야 돼요. 정말 몇 초 아니긴 하지만 리스닝에서는요. 1초, 2초 만에 답을 찾냐 못 찾냐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대한 과감하게 고르고 넘어가줘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내용은 정답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봐, 일본 갔는데 거기서 주말에 공연 2번 한다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당연히 없겠죠. 그럼 여기서 고르고 넘어가는 겁니다. How long will they be here? Their appearance is scheduled to last for 4 hours from 1 to 5 p.m. After that, the band is getting on a flight to Japan, where they're playing 2 shows this weekend. 그리고 Number 11. 자, 요 정도 텀, 진짜 물론 얼마 안 되는 텀이지만 우리가 수만 번 돌리고 넘어가느냐,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느냐, 혹은 조금 늦게 넘어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음 문제의 이 퀄리티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항상 어떻게 들리는 거 과감하게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이렇게 타이밍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파3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파4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